늘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기업분들을 모시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발표를 하다가 오늘 사실은 그 가곡도 듣고 너무 아주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제 25분 제 강의를 발표를 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적층 가공이 되겠고요.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3D 프린터가 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3D 프린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3D 프린터라는 제조 공법의 혁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설계를 어떻게 진화시키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앞서 사실 그 카이스트 박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D 프린터가 이상한 개념으로 2, 3년 전에 사실 붐을 이뤘죠. 사실 많은 것들이 개발돼야 되는 시점인데 마치 대중화된 것처럼 잘못 소개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사실 많은 분들 사이에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핵심 내에서는 어떻게 사회가 사실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에 근무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제조와 관련된 제품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그 디지털 환경을 지원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또 고객께 서비스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이 거리는 1900년 뉴욕 이제 부활절 퍼레이드 사진입니다. 부활절 퍼레이드 사진이고요. 거리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오늘 자동차와 마차 얘기가 두 번째 제가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마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만 보니까 단 한 대의 자동차가 등장을 했어요. 뉴욕 거리에. 그러면 이 자동차가 뉴욕 거리를 전체적으로 활보하고 다니는 대중화된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이때는 지금보다 제조 공법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정보통신? 사실 지금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어떤 시절이었죠. 정확히 13년 후 똑같은 거리를 찍은 사진을 이제 구해봤습니다. 1913년에 전체가 다 뉴욕 거리가 자동차로 움직이고 단 한 대의 마차를 우리가 발견한 사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소망하는 그런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회사 본사에는 넥스트 47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그룹이 있습니다. 넥스트 47. 의미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지멘스 직원들만 알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047년이 되면 저희 지멘스가 설립된 지 이제 20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립이 1847년에 설립됐거든요. 그래서 2047년에 상용화 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미리 연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사실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앞단으로 그런 어떤 제품들이나 기술들을 밀어내고 미리 고민하고 있는 거죠. 세 개의 카테고리로 사실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사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실 디지털 환경, 사실 제품 만드는데 디지털 환경 지금도 많이 이용하지만 더 어떻게 최적화해서 실제 제품 만들기 전에 가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고 했을 때 바로 정확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사실 계속 요소 기술들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분야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예.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제조 공정 자체를 다 디지털화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모든 솔루션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인을 깔아서 지금은 뭐 라인 깔다 문제 생기면 고치고 또 깔아보고 계속 그런 부분이 아니라, 라인 깔기 전에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고 물류 밸런싱 다 하고 해서 최적화된 상태에서 라인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라인이 동작되는 모든 것들을 가상으로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외에 지금 뭐 빅데이터니 클라우드니 여러 가지 여기서 나오는 디지털 정보들을, 여기서 나오는 많은 디지털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패턴들을 분석하고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새로운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제조할 때 피드백을 줘서 사실 예전에 했던 어떤 잘못된 점 아니면은 더 새롭게 고쳐야 될 점들에 대한 어떤 개선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데이터 백본 역할을 하는 워크플로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혁신입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요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통해서 제너러티브 디자인, 사실 자동으로 설계하는 개념이 연결되어서 사실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는 얘기들은 뭐 3D 프린터는 또 굉장히 많이 듣고 있지만,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사실 학계나 일부 학계나 산업계에서 알고 있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올 분야입니다. 이제 스테빌라이저라는 구조물의 이 부품, 이거 플레이를 한번, 부품입니다. 이 하이라이트를 시킬 거고요. 자, 요 선택된 부품을 기존에서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했죠. 자, 이번에는 이거를 사람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부품은 어느 영역 정도 있어야 되고 어디에 조립돼야 될 것이고 어떤 힘을 받기 때문에 얼만큼 튼튼해야 돼라는 인풋 조건을 주어서 컴퓨터 보고 한번 설계해봐 시켰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재질 정보 그런 것들만 줘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설계를 시켰더니 이런 형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런 형상이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부품은 사실 이게 수십 년에 걸친 노하우, 선배로부터 우리가 경험을 쌓아서 스틸을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조해야 되는지 어떤 노하우가 다 쌓인 형태라고,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를 기본적인 조건만, 이 부품이 갖춰줘야 될 조건만을 통해서 컴퓨터로 설계를 시켰더니 이런 어떤 형상의 제품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물론 구조만 만족한다면, 강도만 만족한다면 스폰지처럼 구멍이 막 뚫릴 수도 있겠고요. 벌집 모양의 어떤 허니콤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설계자가 나중에 마무리를 해서 사실 가상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게 완료가 되면 그대로 3D 프린터로 보내서 제작을 하고 마무리 피니싱을 머신 가공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이전과 이후의 모습입니다. 모양도 굉장히 많이 틀리지만 훨씬 더 가볍습니다. 불필요한 구멍들 다 뚫어내고요. 뭐 가벼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재료가 훨씬 덜 들어가요. 재료비가 절감되는 거죠.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또 덜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제품이었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공법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자유롭게 디자인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0에서 100까지 설계했던 부분이 사실 컴퓨터가 적어도 8, 90%를 커버해주고, 이제 설계자들은 10%에서 20% 정도의 어떤 노력으로 제품이
설계되는 그런 어떤 시대들이 사실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사례입니다. 뭐 플랜지로 몇 개의 플랜지로 연결된 파이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있겠죠. 플랜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볼트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거를 사실 제 인풋 쪽과 아웃풋 조건을 주어가지고 컴퓨터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사실 필요한 어떤 조건만 가지고 컴퓨터로 만들어냈어요. 한 중간 정도로만 그냥 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긴 하나의 파트, 하나의 부품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기능을 하고 똑같은 내구성을 가지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설계자는 이 끝에 있는 이런 부위, 샤프한 부분에 이제 엣지, 챔버 같은 것들을 처리해주는 어떤 작업만으로 사실 기존의 어떤 제품을 이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 설계 기술들이 사실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실 해석 분야가 지금은 사실 이제 구조 해석을 주로 하지만 지금 현재 멀티피직스라고 해서 구조뿐만 아니라 유동이라든가 진동, 뭐 열전달 모든 조건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적합한 형상을 컴퓨터가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게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발전기에 들어가는 부품이고요. 기존에 뭐 한 13개의 어떤 부품이 어셈블리 되어 있던 부품을 하나로 한 파트로 설계를 했습니다. 당연히 무게도 감소했고요. 제작 기간이 23주, 이제 설계에서 제작까지 걸렸던 기간이 23주에서 3주로 줄어들었죠. 사실 우리가 지금 3D 프린터 가지고 단순히 장난감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업체들, 다른 나라들은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저희 기업들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거고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가 선박에 있어서도 선박 중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선박 내에서도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지멘스가 실제 진행했던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뭐 사실 우리한테는 익숙지 않은 야채인데요. 이름도 좀 어려워요. 페넬 벌브라는 야채예요. 마치 이제 전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페넬 벌브라는 이름을 가진 야채입니다. 우리의 제품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자연에서 얻은 야채를 통해서도 사실 새로운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제 연료 정제 시스템의 이제 버너 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료 정제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찌꺼기 화합물들이 나오는데 그 찌꺼기를 사실 고온에서 태웁니다. 1300도의 어떤 고온에서 태워요. 하도 고온이다 보니까 사실 그걸 닫는 버너가 사실 녹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버너는 안에 굉장히 복잡한 냉각 채널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크기도 컸고 사실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금방 쇠가 달궈지는 그런 어떤 버너입니다. 빨리 냉각을 시켜야 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사이클로 형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고의 전환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물건을 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당연시되는 이 물건은 원래 이렇게 생겼어가 아니고 과연 이게 최선인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대가 금방 도달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 지멘스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냉각수가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나와서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적화의 패스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가장 효과적인 채널 패스를 만들어내요. 예전에는 만들 수가 없잖아가 컨스트레인 됐지만 지금은 어떠한 조건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조의 형상이 이제 제품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기존에 있던 부품을 절반 이상, 웨이트, 무게를 절반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용접대는 당연히 부품 수가 줄어드니까 용접량도 절반 이상 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또 산업계에 어떻게 적용하고 사실 수만 가지 부품을 다 다루는 이런 선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지는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소 이제 내용은 약간 틀리지만 이번에 이제 복합 섬유, 탄소 섬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끝으로 좀 드리려고 해요. 탄소 섬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층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틸이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섬유를 가지고 뭐 사실 섬유는 스틸보다 뭐 무게가 4분의 1밖에 안 되죠. 강도는 인장 강도 한 10배 정도 더 강합니다.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사실 조선 분야에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보잉 787 우리가 사실 타고 다니는 비행기 쇳덩어리처럼 보이지만 50% 이상이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가볍게 만들고 해양 분야도 사실 뭐 클린 에너지라든가 연료 절감, 뭐 연료 절감되면 사실 오염물질 배출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노르웨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저희 이런 복합재를 활용한 선박 건조가 앞서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선박 내에서도의 어떤 탑 스트럭처나 이제 선수 부위의 어떤 형상을 스틸보다는 복합재가 섬유가 훨씬 더 형상들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선형의 어떤 배를 디자인할 수가 있죠. 프로펠러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펠러도 부식에 강하고 사실 탄성이 좋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복합재 섬유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헐 전체를 다 복합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전기 페리 같은 경우는 헐 두께가 복합재를 써가지고 1.2T의 배가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그래서 복합재 분야도 우리가 관심을, 물론 저희 정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사실 실질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스틸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사실 섬유를 어떻게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건 익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시행착오를 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복합재 어떤 지금 프로펠러 날개와 같은 형상이죠. 이게 이제 터빈 블레이드 날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합재 같은 경우 섬유를 계속 적층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뭐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 탄소 섬유의 어떤 수량이 서로 틀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의 어떤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실 찾아서 바운더리 영역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대로 제조될 수 있는지 가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해석을 통해서 진동, 소음, 내구 해석 등을 통해서 제조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쭉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어떤 산업에 늦었지만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설계가 끝난 이후에는 이런 어떤 섬유를 어떻게 재단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들이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머신에 들어가서 자동 절단을 해준다든가 이 절단된 섬유들을 실질적으로 금형에 붙여 나갈 때 위치가 방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섬유는 어디에다 붙여야 될지 레이저 프로젝션 통해서 정확히 포지션을 잡아주는 위치 정보를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로 넘겨줘야 될 거고 뭐 최근에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적층입니다. 탄소 섬유 자체를 또 적층해서
설계된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방향이라든가 위치를 맞춰서 로봇가 자동으로 섬유를 적층해서 형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사실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사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몇몇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저희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저희는 뭐 2005년에 저희 독일의 하데베사는 사실 저희 제품을 또 써서 이제 이미 뭐 세일 부분하고 소나돔 그리고 뭐 프로펠러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미 개발을 해오고 있고요. 하데베사는 사실은 우리하고는 사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보고함 포함해서 주력 잠수함이 다 하데베의 어떤 기본 설계 라이센스를 협약을 통해서 사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회사입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도 사실 적용을 해보고는 있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현장 내에서 현장 맞춤으로 해보고 다시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좀 더 잡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3D 프린터가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뭐 저희 지멘스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생산하기 이전에 어떻게 실제로 구현될 건지를 미리 가상으로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사실 단순 지금 로봇가 한 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공장 전체 하나가 다 디지털로 꾸며져 가지고 다 거기 들어간 PLC가 컴퓨터 화면 내에서 다 작동돼서 문제점을 사전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방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의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어딕티브 매니팩처링 간단하게 소개하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술 개발에 대한 간단한 어떤 동영상입니다. Everything that we've ever created has been constrained by two things: how it's made and what it's made of. All this is about to change. With digitalization and additive manufacturing. It's the new digital industrial revolution. Now you can remove limitations, reimagine products, reinvent manufacturing, and rethink how you do business. Join the digital industrial revolution and be a rule breaker, a game changer, a world shaker, a pioneer, a leader. Additive manufacturing, it reshapes everything. Let's reshape the world.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이 바뀔 수 있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따로 또 전해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